오늘따라 왜 이리 늦어지는지 알 길 없는 흰둥이는 정류장에서 한없이 할머니를 기다리는데요. 집에라도 다녀오지 않고 아유.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늦은 밤까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작은 마을. 이곳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떠나지 못하는 의문의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흰둥아 이리 와. 흰둥아 이리 와. 사람들의 부름에도 묵묵부답. 그늘 끝에만 앉아갖고서는 꼼짝도 않고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아지가 거기에 항상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꿈쩍도 안 한다. 이미 이 마을에서는 버스 정류장 망부석계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바로 그때 꿈쩍도 않던 녀석이 갑자기 일어섭니다. 설마 버스를 기다린 걸까? 꼬리까지 흔들며 버스를 반기는데요. 그러나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가자 내심 실망한 듯, 그리고 뭔가 미련이 남은 듯 점점 멀어져 가는 버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녀석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버스 정류장 망부석계의 특별한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녀석을 만난 곳은 마을의 그 버스 정류장. 여전히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을 홀로 지키고 있었는데요. 너 여기서 뭐해? 바짝 긴장한 듯 뒤로 물러서더니 급기야 자리를 떠버리는데요. 도망가네? 도망가 보이는데. 겁이 많아. 그리곤 제작진의 동태를 살피는 녀석. 멀리 물러서자 그제서야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버스의 반응을 보이다가 지나가면 다시 망부석이 된다는 점. 워낙 외진 곳이라 버스 배차 간격이 2시간. 녀석은 또 그 시간을 꼼짝 않고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갑자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녀석. 그리고 한 할머니가 내리자 꼬리를 연신 흔들어대며 할머니에게 다가가는데요. 너 여태 이 할머니 기다린 거였니? 그거 어딨어? 어이! 여기 물견은 사다도 안 그리고는 처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벗어나 봅니다. 이제는 아예 할머니를 따라 나서는데요. 할머니, 혹시 이게 아세요? 알아요. 내가 주인이 당연히 알지. 할머니가 주인이세요? 그래요. 오늘 가자 이제 가. 얼른 오나. 나 온다고 반가주네. 반가해주네. 소개합니다. 정류장 망부석이자 할머니 껌딱지 흰둥이. 그리고 흰둥이의 단짝 박우준 할머니. 이게 내가 사는 집이요. 할머니가 읍내에 다녀올 때까지 흰둥이가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함께 집에 온답니다. 집에 오자마자 만사 제쳐두고 할머니 집채만한 냉장고에서 뭘 하시나 했더니 어머머머, 아니 이게 뭐죠? 미역국에 밥 2덩이를 넣고 손맛에 제대로 발휘하십니다. 싸매기는 죽소. 쌀이기 죽. 사료는 비싸고 똥만 싸서. 할머니는 오랜 시간 기다렸을 흰둥이를 위해 매번 손수 죽을 써주곤 한다는데요. 어찌나 맛이 좋은지 아주 폭풍 흡입입니다. 그렇게 흰둥이 밥을 챙겨주고 잠시 쉬는가 했더니 할머니 손이 또 바빠집니다. 할머니 이 끈은 뭐 하신 데 쓰는 거예요? 고추 묶으려고 간색. 알고 보니 흰둥이는
버스 정류장에만 쫓아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 나선다고 하는데요. 계속 쫓아오네요. 나 따라오느라고 그랬지. 말 그대로 할머니가 바늘, 흰둥이가 실. 그런데 그냥 따라만 다니면 좋으련만 아이고 할머니가 그리 좋은지 저리 가. 계속 품을 파고듭니다. 어이 봐봐. 할머니 일 좀 하자. 그러나 흰둥이 녀석 할머니 곁을 잠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흰둥이 거예요. 고추 따기를 포기하고 콩밭을 다듬는 할머니. 그런데 웬일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밥 좀 하래. 그런 거 댕기지 말아야지. 콩잎 밟지 말라는 말에 진짜 고랑으로만 걸어가는 흰둥이. 녀석 정말 할머니의 말을 알아들은 걸까? 흰둥이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소리는 알아듣고 그리 아주 못 알아듣던 아니야. 그런데 고랑을 걷던 녀석이 갑자기 어딘가를 응시합니다. 아니 고랑이 농사 지어놓고 못 먹어. 다 뜯어먹었어. 그리곤 바로 그때 오! 할머니 밭을 망쳐놓는 주범. 고라니를 내쫓기 위해 용맹하게 뛰어가는 진돗개 아니 패고 아니 흰둥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고랑이 뛰어가? 네. 그런 게 쫓아가는데. 막 배 지키고 타요. 임무를 완수하고 위풍당당 할머니 곁으로 돌아온 흰둥이. 녀석 은근히 매력 있네. 참 기똥차다 이거. 야, 가만히 있어. 이제. 할머니는 흰둥이가 기특하고 또 든든합니다. 그런데 흰둥이의 장점이자 단점이 할머니 바라기라는 점. 할아버지 나와 있어요? 흰둥이 안녕. 이거 할아버지에게는 곁을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할머니만 좋아요. 할머니만 좋아해요? 이런 걸 보고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들 하죠. 흰둥이가 이렇게 할머니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사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적적하던 어느 날 외로운 노부부에게 이웃이 분양해줬다는데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녀석을 품에서 놓지 않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녀석은 할머니 껌딱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병원 갔다 올게요. 할머니가 집을 나서자 여느 때처럼 흰둥이 역시 따라 나서는데요. 할머니가 밭에 가든 정류장에 가든 둘이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흰둥이의 기다림이 시작되는 순간 잘 갔다 올게. 여기 뻥 있어? 어찌나 영특하고 기특한지 할머니가 버스 탈 때 따라가겠다고 한 번쯤 오르기만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진짜 비 와서 진짜 재미없네. 흰둥이 기다린 것 때문에? 비 때문에 감기에 걸릴까 걱정스러운 할머니.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이미 말씀하셨죠? 흰둥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킨다고 말이죠. 기다리는 흰둥이 때문에 마음이 바쁜 할머니. 건강하셨구만. 건강이었죠. 그런데 여름이라 더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아프면 아버님 누가 챙겨드려? 그런데 나술라나 어쩔라나. 지금 뭐 큰 문제 있으신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녀석은 처음 봤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또다시 망부석이 돼 있습니다. 운동아 이리 와. 맛있는 거 줄게 빨리 와. 운동아. 야 얼른 와. 야 여기도 많잖아. 먹어도 돼? 치명적인 육포의 유혹에 넘어오나 했지만 과감히 돌아서는 흰둥이. 우리 동네 명물이야. 그리고 나도 저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녀석 고집도 보통은 아닙니다. 그 시각 안 계세요? 예. 고치라고 갖다 놓고 고치셨어요? 아니요, 아직 바빠서 못 오고 네. 좀 기다리셔야 해요. 네. 다음에 올게요. 할머니는 농약 분무기가 고쳐졌는지 보고 할아버지 여름옷 한 벌 사느라 분주했는데요. 어머니 뭘로? 바지로 윗돌이 오고 요거 할까요? 요, 나는 요게 좋네. 요거는 이제 약간 인견이고 요거는 면이거든. 오늘따라 왜 이리 늦어지는지 알 길 없는 흰둥이는 정류장에서 한없이 할머니를 기다리는데요. 집에라도 다녀오지 않고 아유.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늦은 밤까지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읍내 나온 김에 이곳저곳 들리다 보니 시간을 깜빡했다는 할머니.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버스가 안 와. 버스가 끊겼나? 그러나 이미 버스는 끊긴 지 오래. 결국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 할머니의 얼굴에는 온통 흰둥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신동아, 할머니 왔다.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어. 뭣도 안 갖다 주는데. 아이고, 이뻐, 이뻐. 밤새는 줄 알았잖아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반가움이 더 큰 건 당연한 거겠죠? 울기랑 하지 마, 아파. 그냥, 그럼. 어쩌, 그럼. 할머니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펄쩍펄쩍 뛰고 아이고 신이 난 흰둥이. 녀석을 망부석해로 인정합니다. 다음 날 피곤했는지 오늘은 늦잠을 자고 있는 흰둥이. 헌데 집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정말로 반찬 국 먹었대. 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요양보사. 아, 5년 전 교통사고 이후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공부하는 거. 앉으세요. 색을 칠하시고 싶은 색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5번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해 치매를 늦추기 위해 할아버지의 인지교육을 해주고 있다는데요. 누구보다 든든하고 굉장히 다정했던 남편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치매가 온 뒤로부터는 농산일이며 생계까지 할머니가 도맡아 하게 되는 상황. 우리 치매 빨리 나서면 좋겠지? 그렇다 보니 할머니 역시도 흰둥이에게 많이 의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데 갑자기 분주해진 할머니. 할머니 마늘은 왜 싸시는 거예요? 팔러 가려고요? 어디다 파시게요? 서천장인가요? 할머니는 오일장에 나가 채소들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장에 나서는 할머니를 오늘도 어김없이 배웅에 나선 흰둥이. 사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이 있지만 해오던 밭일을 그만둘 수도 키운 작물을 그냥 썩힐 수도 없는 일. 혼자서 꾸려야 하는 살림이지만 흰둥이가 있어 힘이 난다는 할머니. 흰둥이가 완전히 할머니 경호원 같은데요? 예? 경호원 같아요. 든든해요. 아들도 있는지 뭐 걱정이요. 그냥 죽어도 한없고. 할머니가 갑자기 부러워지네요. 그렇게 흰둥이의 든든한 경호를 받으며 어느새 도착한 버스 정류장. 여기서 빚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 걸린 게 여기 앉아서 빅스라고 그냥 왔지? 그래도 안 갖고 다닐 때도 있고. 가만히 있어.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미워. 이거 여기 이런 데가 있잖아. 너 밥 안 줘 그러면 그지라는 거. 진지 있어. 진지 빼. 이거 뺐어 이거. 이거 먹어? 먹을 테야? 안 먹는지. 그렇게 또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고 이정아 잘 갔다 올게. 여기 뻥 있어? 흰둥이와 짧디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또다시 버스에 몸을 실는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가 탄 버스가 떠나가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면 흰둥이는 익숙하면서도 당연한 듯 정류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늘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마늘 장사를 위해 좌판을 열었는데요. 한데 사람들로 부비는 다른 좌판들과 달리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한 할머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신정이 기다리겠다. 빨리 팔아야 하는데. 얼른 팔고 장도 보고 가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려는 바로 그때 할머니 그 마늘 얼마짜리예요? 2만 원짜리예요. 한 다발에? 네. 그럼 300개. 이거 너무 비싸 할머니. 5만 원이 파르시지 할머니. 아니, 알았어. 5만 원이 그냥 주실래요? 예. 흰둥이를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깎아 팔기로 결정. 이거 보재기까지 주셔야겠네요. 그래요. 그리고는 서둘러 장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할머니가 찾은 곳은 수산물 센터. 그거 어떻게 가요? 얘 2마리 15,000원 주면은데 세 마리 2만 원 줄게.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갈치부터 사는 할머니. 그리고 아기도 한 마리 삽니다. 세 마리 2만 원 파는데 아기는 왜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개 주려고 산대야. 날 좋은 게 개 건강식하는 거 해주려고 그래요. 삼복더위에 지친 흰둥이를 위함이라는데요. 서둘러 버스에 오르는 할머니. 어젯밤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리는지 가는 동안에도 흰둥이 생각뿐. 저거 지키고 서라면 됐어. 늘 오늘 처음 본 것처럼 할머니가 채 다 내리기도 전에 달려가 반기는 녀석. 맛있는 거 샀으면 가자. 흰둥아, 할머니가 너 아귀찜 해주신대. 아우 부럽다. 그런데 아귀는 어디다 두고 다시 길을 나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산이가 산에요? 예 산에는 뭐하러 가세요? 나뭇가지 주스러 가. 난데없이 산으로 나뭇가지를 주러 온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나는 알지롱. 까시네 또 그것도. 농사일에 장사에 지칠만도 하신데 어렵게 산에 떨어진 잔가지들을 연신 골라내는 할머니. 많이는 안 가져가시나 보네요. 예못 가져가. 근력 없어서. 분명히 집안을 봤을 땐 땔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는 대체 나뭇가지로 뭘 하려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뒷부엌으로 나뭇가지를 옮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쌀아기는 왜 푸는 거죠? 쌀을 저기다 넣고 이제 상선을 여기 거기다 넣으면 돼서 냉장고다 넣으면 되겠구만. 잠시 후 쌀아기를 한 바가지 가마솥에 넣고 장에서 흰둥이를 위해 특별히 사온 아귀까지 풍덩. 아이고 이게 언제적 아궁이래요. 그러니까 흰둥이 아귀죽 끓여주려고 산에서 나무 해오고 이 더운 날 가마솥에 불 지피신 거예요? 이 아궁이는 얼마나 됐어요? 이거 집하고 한양지어 쓴 게 한 3년, 한 30년 돼야. 30년? 응. 그럼 30년 동안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만의 철칙. 여름이고 겨울이고 흰둥이 보양식은 이 아궁이로 푹 과서 줘야 한다는 거. 할머니가 아니라 흰둥이가 복받았네요. 그렇게 1시간여 끓여 드디어 할머니표 아귀 쌀아기죽 완성. 흰둥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하지 그러면 안 좋아하겠어. 이렇게 사람도 구수원내 나는데. 당신께서 드시는 것보다 흰둥이 먹는 걸 더 신경 쓰신다는 할머니. 흰둥이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이 집 와서 잘 만나. 이리 와 먹어 다. 자 먹어. 구수한 냄새. 식으면 먹을게요. 천천히 좀 먹어. 입에 맞나 봅니다. 숨도 안 쉬고 먹네요.
흰둥아, 그렇게 맛있어? 한석 가득했던 특별식이 금세 동이 나고 맙니다. 외출할 때만 따라다니는 줄 알았더니 집안에서도 녀석 할머니 바라기네요. 흰둥이 밥에 할아버지 식사까지 다 챙기고 나서야 잠시 눈을 붙이는 할머니. 누가 할머니 바라기 아니랄까봐 흰둥이도 같이 잠이 듭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둥아! 신둥아! 신둥이 어디 갔지? 잊어서. 항상 여기 있었는데 글쎄 말이야. 망부석 흰둥이가 천둥벌거숭이가 돼 싸돌아다니는 탓에 할머니가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데 알고 보니 흰둥이에게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건데요. 제 흰둥이가 정류장에 있다가 그러나 흰둥이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여자친구를 만나러 무단 횡단은 기본.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는 상황. 보통 1살이면 이성의 눈을 뜨는데 3살인 흰둥이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생긴 건 축하할 일이지만 녀석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 안녕하세요. 흰둥이의 안전한 연애를 위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성을 또 알아가는 그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묶을수만 있으면 묶어둬야지. 흰둥이에게 목줄이 필요합니다. 저 흰둥이 저기 할 때 이게 목줄을 준비해놨거든요.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넣어줘서 살짝 이렇게만 당겨주시면 돼. 갑작스러운 목줄 착용에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믿고 따르는 할머니가 직접 목줄을 채워줘야 한다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이 목줄에서 정식 목줄 착용 성공. 이렇게 좋은데. 자, 됐어. 할머니가 주자. 흰둥아 잘했어. 다 널 위한 거야. 더 좋게 하려고 그려. 왜 그려? 흰둥이라고 이름표 제가 파왔어요. 흰둥이, 그다음에 제 이름도 박우준. 썼대요. 네. 네. 제 이름도 썼더라고. 이용종 소장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요즘 반려견들에게 필수품이죠. 흰둥이에게 인식표도 달아줬답니다. 과연 흰둥이는 목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목줄이 어색한지 폴쩍폴쩍 벗어나 보려고 하는 흰둥이. 하지만 할머니와 흰둥이 너를 위해서라도 불편하겠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한 시간이란다. 곧 익숙해질 거야. 흰둥이도 목줄에 적응하게 되면 할머니랑 함께 녀석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망부석처럼 할머니를 기다리던 흰둥이. 이제 안전하게 집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면 된단다. 오래오래 할머니 곁을 지켜주렴. 이뻐. 큰돈이요. 우리 막내 아들.